이제 빨리 PM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M도 나오는 게 거의 좀 정해져 있어요. 프로젝트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SP, ISMP 이렇게 해서 RFP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수주를 했어. 사업을 수주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이제 수주한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까지 이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끌고 갈 수 있는 뭔가의 체계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를 그러면 어디까지 만약에 개발한다, 구축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디까지 개발을 할 건데, 랑 요구사항은 뭐야? 거기에서 기반해서 어디까지 개발을 할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줘야 돼? 이런 범위를 정해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래, 돈은 얼마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족을 시켜줘야 돼. 가 프로젝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내부에 보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문제 잘 나오는 게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가 잘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따지는 게 뭐냐면 이 프로젝트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놔서 절대 이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 PM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그건 뭐냐면 위험 관리. 그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어.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할 건데? 를 물어보는 게 PM입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가도 그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범위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정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갑자기 이슈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를 2차 가면 물어보거든요. 네? 누가요? ITP에서요? 아, 그거 대응하는 거는 가르쳐 드리죠. 대응하는 방법은 가르쳐 드리죠. 다 솔루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솔루션 없는 건 없습니다. 없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튼. 그래서 PM의 핵심은 그거예요. 범위, 일정, 원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사소통. 이거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의사소통은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범위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 WBS예요. 음. 물어보는 게 다 범위 관리에서 물어보는 건 다 WBS 물어봅니다. WBS를 왜 물어보냐라고 하면 요게 하나의 예시기는 한데 요 확대를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이런 식으로 업무 단위를 이렇게 쭉 구분을 해요. 음. 쭉 구분을 하고 이게 범위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요구사항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냥 제가 인터넷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WBS 만든 걸로.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분할을 해서 일정을 쭉 나열을 해서 이렇게 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맵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게 일정 관리 맵을 로드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WB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안 돌아갑니다. 이게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하고 이거를 누가 할 건지에 할당을 하지 않으면 이게 프로젝트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PM은 맨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이거를 거의 해요. 안 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안 하는, 이거 안 하고 하는 프로젝트가 더 신기하고요, 사실. 그래서 WBS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맥락이다. 그러면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 이 작성 원칙이라든지 네가 이제 너가 이 PM으로서 이거를 하는데 이게 기술사들 보면 PM도 많고 다양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업 관리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원칙이라든지 이거를 했을 때의 장점, 고려사항, 그리고 만해 대책이나 사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WBS에 대해서 그냥 또 물어보고. 그 프로젝트 관리에서 WBS는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WBS 범위 관리에 대해서 WBS는 무조건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500 요거를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130회 물어보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WBS는 우리 보면 목표 달성과 필요한 산출물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인도물 중심 요 단어가 좀 들어가면 명확하게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게 키워드로. 음. 그래서 보통 보면 WBS 구성도는 이렇게 업무 단위로 이렇게 나누고 작업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작업 원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PMP에서 범위 관리에 한정해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까 본 WBS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WBS라고 실전에 이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요게 우리 그 이론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 그림 그릴 때는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음. 우리 답안 할 때는 요거 하시고 문제는 이제 그거죠. 요 원칙에 따라서 요 잘 한 네 단계로 나누고 얘네가 이렇게 해서 통계 계정은 뭐고 작업 패키지는 뭐고 이런 거 표시는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성 원칙은 뭐 100%의 룰 뭐 이런 1에서 4레벨이죠. 하나, 둘, 셋, 넷. 맥시멈. 이 정도로 구분하고 연동계 이런 것들이 있다. WBS 1교시로 나오면 딱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 이 정의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주고, 이 그림 그려주고, 이해 가, 이해 나, 3달러. 저 끝입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본다고 하면 작성 원칙은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2교시로 나오면 이거를 적어야 될 거고 장점은 이제 뭐 프로젝트 관리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려사항은 뭐 여기에 있는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일관성, 문서화 뭐 이런 내용들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WBS는 정말 잘 나오고 프로젝트 관리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1번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잘 나오니까 잘 준비를 하세요. 이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위 관리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21,500. 요거 표준은 사실 이게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를 그때 우리 정상만 4기에 공부하고 있었던 김찬희 기술사는 이거를 예측을 하고 이거를 외워서 가서 이거를 점수를 받아오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되면 이런 감이 생깁니다.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관리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프로세스 그룹의 착수, 기행, 이행, 뭐 이거랑 이거는 주제 그룹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프로젝트 관리에서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요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잘 나오는 거는 일정 관리예요. 일정 관리. 두 번째. 범위 관리 다음에 중요한 건 일정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인데 이거는 사실 일정 관리는 거의 개념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뭐 일정 계산을 해라. 그래서 단축 이거를 했을 때 단축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CPM 크리티컬 패스 그거 그리는 거 기반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고 나중에 문제로 제가 따로 내도록 할게요. EVM이랑 같이. 그거는 아마 이길사님이나 저나 뭐 문제로 다시 내가지고 한번 풀이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합격을 목전에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이거를 안 풀고는 도저히 내가 합격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건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순간감이 25분 안에 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어디서 꼬였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풀이 문제는 거의 하지 말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내가 하면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따라가면 이거 다 풀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 어렵진 않아요. 이거 그냥 서브노트에 있는 그거 따라가서 풀면, 해설지 따라가면 풀면 풀려요. 풀리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 25분 안에. 이게 그래서 요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풀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실. 문제 숫자 자꾸 바꿔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문제 거의 안 나왔다. 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를 CPM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딱 요 정도예요, 사실. CPM에 대한 요런 절차. 앞쪽에 요런 것들 풀 때 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런데 거기서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단축을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나왔죠, 이거. 그래서 공정압축법이라든지 공정중첩단축법, 요 크자폐병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는 했는데 어 그래서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일정 단축 기법 요것만 해서 1교시형으로 또 많이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준비를 좀 하시고요. 막 가지고 가실 분은 일정 관리는 그렇게 해서 막 개념 위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일정 관리랑 같이 엮어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EVM으로 많이 물어봐요. EVM도 마찬가지. 이거는 최근에 125회에 조금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요즘에 계산 문제로 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로 다시 한번 이제 2라운드나 이렇게 3라운드 됐을 때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면 그때 문제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고 요거는 요 정도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단축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위험 관리 이따가 나올 건데 위험 요소라든지 부정적 위험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배경은 뭐 PM이 사실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서 예산 설정까지부터 이제 정하는 것부터 원래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산 기획서 나오면 그거 집행하는 거도 PM이 하고 다 그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이 원가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원가 관리를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이때 예산은 요 정도 썼어야 되는데 이게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일정은 잘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것 EVM이라는 요 도구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계산으로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B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위키필반에서 했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와 풀이를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문제 물어보는 거는 사실 요게 주어지고 보통은 요게 주어지고 요거 풀어라고 많이 물어보죠. 차이 분석으로.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할 건데 일정 지연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 SV가 음수면 뭐 크래시나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비용이 초과하면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응. 근데 PM 하면서 저는 사실 이거를 거의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PMP에서는 나오는 내용이고 문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문제 풀이는 많이 했었거든요. 요거는 문제 나오면 또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한다. 어, 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거는 사실 요거예요. 요거. 위험 관리. 오늘 이거 나왔죠. 이게 신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7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123회에 어떻게 나왔냐면 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하나 더 붙이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진화시키거나 뭔가 똑같은 거 물어봐도 하나를 더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출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고 위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경우에는 진짜 거의 100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뭔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잘 흘러가고 있으면 뭔가 좀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쯤이면 뭔가 잘못돼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왜 지금 잘 가지 이게 더 뭔가 그러면 그 의심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위험 관리를 예측하는 PM의 좀 어떤 역량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험 발생 이 원인이라든지 위험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은 이 챗 GPT를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는 한데 약간 조금 더 좀 근본적인 거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위험 뭐 이런 것들 발생 원인 뭐 종류 이런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는 거. 위험 관리와 이슈 관리. 위험과 이슈의 차이는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면접 가면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뭐 물어보냐면, 소프트웨어 품질과 소프트웨어 안전과의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거 근본적인 얘기,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게 뭐 필기에서 잘 쓰는 것도 그거긴 한데 이런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해버리면 이게 내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 평소에 이럴 때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항상 이제 이게 진짜 이거의 의미는 뭐지? 이거는 왜 일어났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또 뭐가 더 있지? 뭐 이런 것도 유형은 종류는 뭐지? 뭐 이런 것들 세부적인 방법은 뭐지? 그래서 이런 원인이 이렇게 해서 발생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지? 이런 것까지 조금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거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했어. 이게 왜 일어났지? 그래서 이거 발생해서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이거 핵심이잖아요. 그 문제의 흐름도 좀 그런 흐름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위험 관리는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 뭐 정량적 위험 분석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는 분석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건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에서 부정적 리스크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문제에서 아까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묻어 있었는데 부정적 위험 대응 방안을 예시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부정적 위험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그러면 아까 이게 이 얘기거든요, 사실. 요 내용이거든요. 응. 그러면 요런 것들로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앞쪽에 따서 회전 완수, 뭐, 이렇게 외웠고, 활공증수, 이런 식으로 외우기는 했습니다. 응. 그래서 요것도 정량적 분석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요거 영향도 민감도 의사 오늘 물어봤죠 이거 영민의 의무 어, 아마 강 멘토님이 얘기를 하셨을 건데 그래서 요 부분 많이 물어보고 요런 것들 대응 방법 요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알고 위험 분석에서 위험 관리에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좀 좋다. 음. 그래서 정량적 그중에서 또 물어보는 게 정량적 위험도수. 이게 그래서 물어보기에 참 좋은 게 정량적 하면 딱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사결정나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뭐 요- 금전적인데 잘못 붙었네요.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 민감도 분석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얘 하나만 1교시형으로 단독으로 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한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음. 실전에서 실전 문제를 그래서 지금부터 한, 잘 생각을 안 나도 이게 문제 잘 지금은 잘 그런 예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기출에 어떻게 나왔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거 계속 보시면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라는 감이 조금 생기세요. 그때부터 이제 그거 그러면 나는 이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처할 거야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에서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관리. 결국은 제일 PM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람들 간의 이 갈등과 의사소통과 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정말 내 마음대로 알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커미션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기는 한데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2차 가면 많이 물어봐요. 2차 가면. 2차 가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 프로젝트에서 당신 그런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악유 같은 거 있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으로 그 해결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그냥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런 뭐 해결 방안과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뭐 그걸로 진짜 해결이 돼요? 그런 식으로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거를 계속 방어해 나가는 게 2차 면접이세요. 그래서 2차 면접을 한 달 동안 시달리고 나면 웬만한 면접은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효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어에 많이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2차에서 좀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의 실패의 원인, 뭐 이게 뭐 어디서 자료 경영 매거진에서 나온 것들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 뭐 결국은 의사소통 실패, 결국은 의사소통 실패. 그래서 높은 성과는 그러면 뭐 때문에 했냐? 의사소통 예, 문제. 이게 엄청 정성적인 것들이라서 사실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요 정도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PM을 해서 프로젝트를 이끌다 보면 이게 전혀 갈등이 아까 전에 말씀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잘 흘러가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여기도 나온 게 갈등이 없으면 이게 퍼포먼스가 여기에요. 근데 어느 정도 갈등이 생기면 한 요 정도까지 이제 퍼포먼스가 올라온다. 근데 이게 너무 또 이놈 저놈 얘기가 많고 막 배가 사공이 저기 산으로 가면 이게 뭐 이렇게 또 퍼포먼스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 견제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 이론이 이 얘기고요. 그래서 갈등 요인은 뭐 일정도 있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도 있고 뭐 자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은 뭐 요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다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PM에서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라고 하면 범위 관리, 위험 관리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가 관리, 일정 관리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준비할 거는 뭐냐? 범위 관리에서 WBS를 가장 먼저 준비한다. 그거는 정말 잘 적을 문제에 나온 유형들을 다 보고 그거는 분석해서 내가 그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조금 보시고 준비해 놓으면 그거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IT 경영이랑 PM을 제가 한 1시간으로 진짜 엑기스를 짜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놓치지 말자. 로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너무 서브노트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많이 나는 거를
전체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 기필반 설명회 다니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추리고 해서 이 범위에 대해 있는 부분부터 봐야 된다라는 게 이거예요. 요 범위서부터 공부를 해 나가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하면서 이제 끌고 오면서 붙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메인에서 있는 것도 갖다 붙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IT 경영 PM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학 뭐 이 도메인별로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9주 동안 한번 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인드맵으로 또 얘기를 한번 더 드릴 거예요. 복습 차원에서. 예,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멘토링 드리도록 할게요. 예,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죠.